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아침 7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한동훈 씨, 아직도 말아먹을 게 남아있나요? 한동훈 씨, 아직도 말아먹을 게 남아있나요?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그 해외 직구 때문에 시끄러웠죠. 결국 그 해외 직구를 규제하려고 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여권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정부 정책을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여의 빅샷들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이 해외 직구 금지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먼저 직구 금지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요구한 사람들이 한동훈, 유승민, 그 다음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안 돼. 철회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뭐 별로 그렇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세 분 다 별로 그래서 호감 있는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합니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516 발표처럼 개인이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촉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라고 한동훈 씨 페이스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동훈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하여 저 사람이 이번 그 당 대표에 도전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입니다. 한동훈이 당 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 총선 뒤에 첫 현안을 발표하며 각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 뭐 당대표에 도전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오겠다? 어제 그 SNS에서 한동훈 씨, 뭐 또 말아먹을 게 있나요? 라고 하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제목이 아니라 SNS에서 발견한 제목입니다. 한동훈 씨, 아직도 뭐 말아먹을 게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자, 한동훈은 계속 지난 선거에서 이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법률가이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전선거 투표관리관의 법에 사전선거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다. 그것은 법이다.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어요. 뭐 편의를 위해서 이걸 안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어요. 여러 번 압박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듣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죠. 여당 대표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저 선거관리위원회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들? 저 사람도 손 좀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래 놓고는 슬쩍 뒤로 물러섰어. 사전투표가 문제가 된다는 것,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슬쩍 물러섰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사전투표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결국 이기겠습니까? 걱정 안 하시게, 이거예요.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랬어요. 걱정하지 않게,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어요. 한동훈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본인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했어요. 대통령도 부산까지 쪼로로가 아니네. 비행기 타고 가서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자 모두 다 나와서 사전투표를 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투표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렇게 봉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려요.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책임져야죠. 본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진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책임져야죠. 본인이 끝까지 감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책임지지 않아. 그래놓고는 이제 당대표에 다시 나오겠다? 한동훈이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명해야 돼요. 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안 찍었는데 왜 그냥 그걸 감옥에 가두든가,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처장을 감옥에 가두든가, 노태학을 잡아 가두든가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슬그머리 갔어.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랬어. 사전투표장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경찰관이 졸졸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쫓아가기엔 무슨, 이 부정선거의 주범 또는 공범이라니까요.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김용빈, 노태학 다 주범이에요. 그 중에 이번 4월 10일에서 가장 큰 범죄를 범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근데 당대표가 하고 싶은가 봐요. 오케이, 나오라는 거예요. 설명해야 돼.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여당의 40일째 공방을 벌이고 있대. 지금 총선 백서를 만드나 봐요. 조정우 씨가 총선 백서를 만드는 책임자래요.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발간해놓고 40일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총선 백서 특위회의엔 공천관리위원 중 10명, 공천관리 10명 중 7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싫다며 불참했습니다. 일부 낙선자들은 특위가 대통령 책임을 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만 부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백서 발간을 이용한다 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조금 읽어봐요. 근본적인 문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 여당의 표본 근본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의 독선과 국정 운영과 수직적 당전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자, 거짓말이에요. 자, 모두가 다 거짓말을, 조선일보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이 조정훈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백서를 쓴다. 실패에 대해서 왜 실패인지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자, 기업에 근무하신 분은 알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물건을 출시했어.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상대 회사에서도 신상품을 출시했어. 근데 우리가 참패를 했어. 그럼 왜 참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숫자입니다. 야, 어느 지역에 이 얘기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출시했다 이거예요. 핸드폰을 출시했어. 근데 이 핸드폰을 출시한데 어느 지역에서는 핸드폰이 잘 팔렸는데 우리 핸드폰이 어느 지역에서 핸드폰이 안 팔렸다. 또 이 핸드폰을 산 사람이 연령별대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핸드폰을 많이 샀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우리 핸드폰을 많이 사지 않았다는 통계 숫자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회적 의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조선일보 같은데 언론은 사회적 의사예요. 물론 돌팔이지만 이거 다 돌팔입니다. 다 돌팔이에요. 자, 쓰레기입니다. 왜?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하진 않아.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막 여기 앞에 그래요? 그럼 이제 혈압을 재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지금 검사하는 그 항목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오세요. 이 검사 결과 다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주일에 가면 갔어요. 했더니 혈압, 그 다음에 당뇨 수치, 다 나오잖아요. 근데 딱 그 검사지를 딱 덮어 의사가 그래놓고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왜 졌는가를 백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치를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누가 이겼고 사전투표에서는 누가 졌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는 왜 벌어졌고 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석 없어. 그럼 이거 제대로 된 분석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진짜 조직생활 해봤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사장이 야 이번에 그 신상품 출시한 거 그거 왜 분석이 해갖고 와 왜 참패했는지 거기서 출자는 하나도 안 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시 이게 다 쓰레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조중동 저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고 다 알려드릴게요. 쓰레기 일부러 돈 주고 쓰레기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쓰레기냐? 숫자를 얘기를 안 해. 숫자를 얘기 안 하고 뭐가 어떻대? 윤석열이가 어떻고 김건희가 어떻고 숫자로 얘기하자고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게 숫자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돌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발표하고 할 때 숫자를 가지고 발표하지 않는 이번에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2,000명 정원에 정확하게 왜 2,000명이 나왔는지 숫자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대통령도 숫자 그냥 근거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냥 해. 교육부 장관도 그냥. 그러니까 의사들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총선 백서 만드나 안 만드나 이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는 서로 자기 당내에 국민의힘도 그 짓을 잘해. 당내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은 국민의힘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백서 만들어갖고 너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 하려고 자기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숫자는
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그 입당한 사람들, 입당해서 후보된 사람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를 안 배운 사람들이거든. 나 숫자를 몰라. 초등학교 때 산수를 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산수 안 배우는 사람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다, 대통령도 초등학교 때 산수 안 배웠어. 서울 법대까지는, 서울 법대에서도 산수를 안 가르쳐. 한동훈이도 서울 법대 하는데 산수를 못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정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만두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산수를 몰라. 전직 법무부 장관도 산수를 몰라. 국회의원 한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도 전부 산수를 몰라. 숫자를 몰라. 집에 가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김경수가 귀국했어요. 김경수가 귀국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으로 떠났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9일 일시 귀국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김 전 지사가 국내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손에 김경수의 정치 스케줄이 달렸다. 200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다. 대선은 2007년인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재원 지사의 복권을 단행할 경우 1인 시일 내에 김재원 지사가 정계에 복귀해 야권 내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복권이 협치 행보이자 야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거예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으로 떠났던 김경수 전 지사가 19일 귀국했다. 지난해 8월이면 8, 9, 10, 11, 12 올해 1, 2, 3, 4, 5 10개월 동안이에요. 영국 런던이 물가가 비싸요. 저는 정치인들이 저기 했다가 감옥에 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떨어지고 온 뒤 무슨 미국이나 가서 1년씩 영국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난 그 비용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0개월씩 1년씩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가서 살 수 있어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오죠? 영국에서 돈 벌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 하다가 선거 떨어지거나 하면 미국 나가서 한 1년이나 이때가 들어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최근에 국무총리 하다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니까 가서 미국인가 가서 한 달, 1년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죠. 돈이 어디서 날까? 저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한 달이라도 살아도 못 살아요. 돈이 없어서. 자, 난 그 돈 좀 조사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복권이 협치 행보이자 야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2028년 5월까지 피선권이 박탈되어 있으니까
사면 복권 없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주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 이재명이가 싫어하겠죠.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이 용산을 방문했어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야당 당수인지 이 사진 가지고는 좀 구별은 안 돼요. 어쨌든 이 양자 사이에는 무엇인가 교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밀사가 서로 왔다 갔다 그래요. 양측에서. 그 밀사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껄끄러운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즉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내가 기용하지 않겠다. 거기에 김경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두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이 사람이 김경수 사면 복권 시켜주면 엄청나게 타격받을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묵계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즉 이런 것을 보고 야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두 사람 간의 야합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국민이 원하는 바일까? 야합과 협치는 달라요. 이 두 사람 간의 야합이 했을 가능성,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그런 그 야합은 협치와 다르다. 따라서 그러한 야합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국익과 반드시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부정선거 문제에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그 자료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화문에 계시는 목사님, 뭐 황교안 씨, 민경욱 씨 이런 분이 있어요. 민경욱 씨 페이스북을 오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헌법 수호라는 지상의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여소야대 입법부의 눈치나 보며 비루한 행동으로 목숨이나 연명할 방도를 찾을 못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지지하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돼서 놀랐다는 이야기는 뭐하러 합니까? 아, 그랬나요? 윤석열이 그랬나 봐요. 이재명이 지지하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대상이 우원식이인데 우원식이 듣고 퍽이나 좋아했겠네요. 대통령이 저러면 사람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민경욱 씨의 글을 읽어드렸어요. 민경욱 씨가 발표한 글 중에 가장 수위가 센 글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내 민경욱 씨는 부정선거 수사하지 못하면 그만둬라,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예요. 당신 내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를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분 중에 하나가 민경욱 씨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가장 지금까지 발표된 글 중에 가장 강도가 세지만 파이널 마지막 피니시브로는 날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그만 대통령에서 내려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해요. 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부정선거 척결에 가장 앞장서시는 사람 중에 황교안 씨도 있어요.
황교안 씨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손글씨 호소문 읽어드리는 시간, 황교안 TV에서 8번째로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호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우파의 지도자들은 타겟을 분명히 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리고 그 투쟁 방법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소라는 건 뭐냐면요, 윤석열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당신처럼 아주 훌륭한 그 임금이 그 상감마마에게 우리가 백성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하는 겁니다. 통촉하여 주십소가 되는 겁니다. 해주겠어요,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앞장서는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돼. 첫째, 타겟을 분명. 우리가 부정선거를 규명하자고 앞장서는데 그 목표는 누구다? 저는 노태악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윤석열이 타겟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퇴진하라 라고 지금 시기에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윤석열로 거의 좁혀져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태악이가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표를 잘못 잡은 사람이에요. 자, 윤석열로 타겟을 잡으면 그 다음에 투쟁의 방법은 명료해야 돼요. 내려와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프터 윤, 우리가 지금 애프터 윤 대안을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애프터 윤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된 광화문에서의 탄핵 무효,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애프터 문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지금 우파 지도자들끼리 애프터 문에 대한 합의를 이렇게 어떻게 윤석열 이후에 어떤 대통령을 우리 우파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론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 내일 제가 일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문재인이 뭐라고 그럴까, 회고록을 썼어요. 가만히나 있지. 회고록을 써서 잘난 체를 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부인 김정수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영부인이 첫 단독 외교다. 영부인이 첫 단독 외교다 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위후성 출장 논란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 성격이다. 그래서 여당은 특검해야 된다고 맹공에 나섰다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변명이 있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가서 영부인이 첫 외교를 했다, 단독 외교를 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건데, 예산 낭비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했어요. 여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영부인이 첫 단독 외교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관광을 외교로 둔갑시켰다. 특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김정수 여사는 인도 방문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고 했어요. 저는 김정숙이 특검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해야 돼요. 자, 김정숙이 뿐만 아니라 김혜경이도 특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도 특검해야 돼요.
자, 제가 주장하는 것,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이 김건희 씨의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 사람 다, 이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은 현직 제1야당의 부인, 한 사람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검으로 이 세 사람을 검사해서 수사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건희의 특검을 방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법치국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진 거에는 그 사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겁해요. 대단히 정치적이야. 골치 아픈 사건은 뒤로 미뤄.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자다 그러면 재판 질질 끌어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의 남편이죠. 이 사람의 남편 재판을 질질 끌어주고, 지금 이 사람의 남편 재판을 곧 빨리 끝낼 만한 그런 배짱이 있는 법원의 판사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없죠. 없습니다. 전부 비겁한 사람들만 모인 데가 대한민국 법원이니까. 그리고 우파가 뭐 했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빨리 해서 전부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 물리는 게 지금 현재의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시위를 하는데 색다른 시위를, 차량 시위를 합니다. 사법부 규탄 차량 시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게 대법원 앞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대의 차량이 쭉 있죠. 그 깃발대로 쭉 달고 있습니다. 저 뒤에 대장동 버스가 보일 겁니다. 이 차량 시위를 기획하시는 분은 대장동 버스를 운영했던,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최인식 씨가 이 차량 시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지금 대법원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요. 1시까지. 한 바퀴가 여러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 법원의 판사들 밥 먹으러 나가다가 이거 보니까. 그리고 뭐 시위 나가기 힘들고 덥고 날씨 덥고 한데 시원하게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켜시고 시위에 참가하세요. 미리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락을 달라는 겁니다. 010-5263-9908 일로 하십시오. 그러면 대법원 앞에 모여갖고 쫙 빙빙 돕니다. 뭐 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차량 시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이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전국 법원으로. 그러니까 법원마다 뭐 광주에도 법원이 있고 많잖아요. 서울에도 뭐 지청이 많잖아요. 남부지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전국적인 규모의 차량 시위대를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의 후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18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은 아주 꾸준히 잘 보내주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18원 보낼 때 거기다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써요. 무슨 뭐 이상한 얘기 많이 씁니다. 좋아요. 18원이라도 대단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발 얼굴 좀 가려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한동훈이가 아직도 뭔가 말아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한동훈이는 수사 한 건도 한 일이 없다. 국회 가서 법무장관 할 때 말싸움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공범, 주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냥 셀카 하나 찍으세요. 한동훈도 셀카 이렇게 잘 찍는데요. 이번에도 국힘당 대표 국힘당 대표 그 경선은 선관위에서 하는가요? 선관위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선관위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은. 야당은 선관위 안 해요. 경선할 때 선관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힘당은 선관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이 국민의힘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꼭 당선된대요. 왜? 선관위에서 도와주니까.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래서들 그렇게 선관위를 좋아하는군요. 신문 다 끊었어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저만 보면 돼요. 이상로가 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쓰레기는 구독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삽니다. 냄새, 시궁창 같은 냄새 맡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김경수 사면 해줄까? 글쎄, 그거는 이재명이하고 협의를 하겠죠.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드리지 말씀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